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제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3일 정도 방송을 쉬었습니다. 방송을 쉬는 동안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미국에서 날라오는 뉴스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다만, 긴축이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 뉴스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인데, 우리가 주말 동안에 중국이, 공산당 대회인가요? 통해서 시진핑이, 3연임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독재국가 3연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격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제목에도 다뤘다시피 대만과 홍콩이 위험하다. 오늘 홍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5.6%. 그거보다도 국제 정사가 확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진행형이고요. 일단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그래도 경제만큼은 시장주의를 따랐습니다. 사실은 추구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성장을 한 거고요. 근데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다를 바 없는 진짜 완전한 공산국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중국하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루 지수가 몇 포인트 오르고 화장품주 얼마 오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중국이 후진타오였잖아요. 엊그제 좀 경이적인 화면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후진타오가 굉장히 늙었더라고요. 시진핑 전임자잖아요. 끌려나갔어요, 사실은.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말로는 건강 상태가 나빠서 끌려나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끌려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최고 위원 7명이죠. 다 시진핑 측근이에요. 리커창도 다 잘렸고요. 얘가 후진타오계인데 공청단 잘렸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야, 그동안에도 중국은 불가금 불가원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중국하고 우리가 정말 가까이 없어 할 수 없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완전 틀리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오늘 공산당 뭐 전인대라고 그러죠. 그게 끝나고 중국이 굉장히 좋은 지표를 발표했는데 시장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폭락을 했어요. 홍콩은 대폭락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자, 중국 보세요. 3분기 GDP 3.9% 성장률이 무려 0.4에서 크게 개선됐죠. 2분기.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1.4% 폭락입니다. 홍콩 항생도 5.6 폭락입니다. 홍콩 H도 6.2.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국은 이제 모든 지표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지표마저도 믿을 수 없다. 이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역부로 거리를 둘 필요는 없지만 너무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눈치 보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서로 가야 할 길이 엄연히 틀리다는 거죠. 주식 얘기하면서 또 정치 얘기한다 할 수도 있지만 현실입니다. 보세요. 홍콩은 중국의 속국이지만 자유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홍콩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잖아요.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교역이죠. 금융거래나 이런 쪽은.
아마 1등일 거예요. 금융 쪽은. 근데 이게 안전 공산국가랑 똑같이 홍콩이. 이제 홍콩 H지수, 항생지수 박살나는 일만 남았어요, 사실은. 누가 홍콩에 투자하겠어요? 홍콩에 투자한 것도 빼가야죠. 홍콩 ELS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면 빼세요, 지금이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콩 지수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와서, 뭐 중국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으로 와서, 자, 간밤에 미국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죠. 이 영향이 뭘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다 기대했잖아요. 어떤 뭐 또 유튜버들은 또 설레발도 치고 하더라고요. 저는 월요일에 가봐야 알지만, 월요일에 우리 시장에 보여주는 것은 아직 시장이 안정되려면 멀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너무나 많은 지뢰밭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영역은 트레이딩 영역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트레이딩 영역. 아직 북한 핵실험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시장 안심하고 투자할 단계는 아니에요. 특히 어떤 종목들? 재무 건전성이 나쁜 종목. 그런 종목들은 지금 자꾸 성장주 이쪽으로 갈 게 아니고, 아직 투자 아예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우량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시장이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슈였던 뭐 부동산 PF, 그러니까 증권사가 보통 담보를 서거든요. 단기 뭐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아파트 같은 거 건설 프로젝트 할 때 강원도에서 뭐 레고랜드인가요? 이거 지급보증 건 때문에 건설사가 급락을 했는데 정부가 50조 원 정도 이렇게 풀어서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잘한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은 건설주, 증권주가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루짜리예요. 요새 이런 이슈 가지고 이틀 이상 못 가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 코스피 200 볼까요? 주로 건설 이런 쪽인데요. 뭐 제약바이오 일부 있지만은 건설 증권주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루짜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연속성이 없는 증시예요.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남았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뭐 성장 섹터가 확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그런 시장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해결돼야 될 여러 전제 조건이 많다는 거죠. 미국 긴축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 핵이 있고요. 핵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디로 불통을 튈지 몰라요,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 지금 중동도요, 굉장히 긴박합니다.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멀어졌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급격히 가까워졌죠?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급격히 가까워졌죠. 북한은 시진핑이 되자마자 축전 보냈죠. 축하한다고. 푸틴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정쩡한 지금 주식시장? 물론 뭐 주식도 중요하죠. 돈이니까. 이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주식보다도. 우리 체제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왜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아주 안 좋게 변했어요.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켰을 때, WTO 가입시켰을 때는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선거를 통한 지도자를 뽑는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미국도. 그게 물 건너가니까 미국이 이제는 중국하고 일전을 불사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핵폭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강경파들은 시진핑이 되는 게 잘 됐다. 중국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후진타오 일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경제도
자유가 많이 없어질 거다, 중국은.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의 첨단 제품 공급망 조이는 것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당장의 피해는 봅니다. 반도체 이런 쪽에 피해는 보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미국이 대신해주고 있다. 큰 장이 올 것이다. 반도체 이런 쪽은 차라리 앞으로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미사일을 못 만들잖아요. 소진된 미사일을. 미사일이 다 반도체잖아요. 구형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첨단 탄도미사일 같은 거 잘 못 만든다고 바로바로. 우크라이나 소진한 거. 이런 것이 다 반도체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주가만 볼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거. 오늘 시장에 이끄는 게 삼성전자인데, 물론 뭐 이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얘를 주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고, 생존적인 측면. 그 다음에, 미래의 국제정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큰 산업이 반도체라는 거죠, 이제는. 물론 2차 전지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핵심은 반도체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뭐 시황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장 안정이 멀었다. 미국 쪽에서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아시아 측면, 이렇게 중국 전인대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위기가 나오는 거 아시아. 지금 홍콩이 6% 폭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증시 지금 3시인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면. 요즘에는 중국하고 완전히 동조화가 안 됐죠, 이제. 멀어졌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 빠집니다, 홍콩이.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목 분석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뭐 오늘 건설주 뭐 좀 올랐죠? 오르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세요. 하루짜리예요. 오늘 또 뭐 금융주 이런 거 빠지잖아요. 빠지면 또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 어떤 종목이 좋네, 나쁘네, 오늘 뭐 카카오 오르다 떨어졌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당분간 걔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빠졌어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목을 이렇게 좀 분석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금 어떤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구나. 그냥 오르면 던지고 내리면 사고 뭐 이런 트레이딩 바이 영역이지 별거 없다. 뭐 굉장히 아는 체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이 안정되려면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 미국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위험해요. 엊그제 후진타고 끌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전인대 기간에 대학생들이 뭐 프랑카드 시위, 중국은 뭐 시위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홍콩에서 뭔 일이 날 수도 있겠다. 진짜 후진타오가 또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새로운 뭐거든요, 미국. 우리한테 뭐 기회일 수도 있지만 3차 대전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여건을 보면 지금 시장은 단기 대응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올랐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떨어졌다 해서 뭐 할 것도 없어요. 애매한 시황이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비염 때문에 조금 시황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 지금 한 20분 정도 좀 넘게 남았는데요. 뭐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다만 홍콩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 관리 좀 하시고
굳이 주식에 꼭 투자하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성장주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성장주 사야지. 이거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오늘 좀 약세니까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